깨달음을 얻은 자 무울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못다한 정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은 큰 틀에서 개략적인 부분 중에 국회의원을 없애는 것을 핵심 키워드로 얘기했다면, 오늘은 삶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몇 가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경제가 살아나려면 우선 수능시험, 김영란법, 최저시급제를 없애야 합니다. 수능시험을 없애야 하는 이유는 수능시험 준비 때문에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큰 꿈을 꾸어야 할 시기에 수능 준비하느라 진액을 다 빼고 실제로 깊은 학문을 추구해야 할 대학에 가서는 공부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능 시험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기억력이 좋은 사람에게는 유리하지만 기억력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리한 제도입니다. 기억력이 좋은 것이 세상 일을 지혜롭고 매끄럽고 현명하게 하고 사람들과 협력하고 화합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과는 별개의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수능 점수 하나로 그 학생의 품성, 재능, 리더십 등 중요한 것들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수능 점수로는 세상의 훌륭한 기업인, 예능인, 운동선수, 정치인, 과학자를 배출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높은 수능 점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등수를 가리는 것입니다. 등수를 가리기 위해 시험 문제를 과도하게 어렵고 애매모호하게 내서 수험생들을 괴롭히는 일은 이제 그만두었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계산할 정도로만 배워도 세상 살아가는 데는 충분합니다. 수능 시험 준비하는데 진액을 다 빼지 말고 그 시간에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깊은 학문을 닦아 최고의 경지에 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학도 각 대학마다 한 가지 전문 분야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전문대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학 들어가는 문턱을 낮추고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과정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을 감당하는 학생에게만 자격을 주어 그 분야의 대학을 졸업하면 누구나 인정하는 전문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매달 시험을 치고 그 누적 시험 점수를 비롯한 그 학생의 성격, 재능, 친화력, 리더십 등을 기록하여 그가 취직할 때 회사는 그의 졸업장으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학문을 겸해서 질서와 예절 교육을 철저히 가르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중학교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이것저것 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적성을 찾아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거기에 맞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깊은 학문을 탐구하여 자신이 소망하는 꿈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초, 중 등 과정에서는 남녀 간의 에티켓, 부부로서의 배려와 지켜야 할 예절,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 여성이 임신했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호를 해줘야 하는지 등, 그리고 성교육은 성관계에 흥미를 유발하는 것은 가르치지 말고 남성과 여성이 신체 구조상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남녀가 지켜야 할 매너, 즉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 줘야 하는 책임감, 여성은 훌륭한 어머니가 되고 자녀를 지혜롭게 교육하는 방법 등을 가르친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등수는 기록하지 말고 잘하는지 못하는지만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숨은 능력이 나타날지 그 자신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재치있고 능력 있는 어떤 코미디언은 자신의 학교에서의 성적이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고 밝힌 분도 있고, 강호동 같은 능력 있는 방송인도 자신이 연예계에 들어오고 나서야 자신에게 그런 재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에 기록된 성적표와 졸업장에 기록된 등수만으로는 미래에 일어날 잠재적인 능력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습 과정도 주입식이 아니라 토론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예절 교육을 시킬 때 지난 과거에 일어난 위인들의 좋은 사례들을 듣고 보고 서로 토론하고 어떻게 저런 훌륭한 결과가 되었는지 깨닫도록 하고, 나쁜 사례들도 듣고 보고 왜 저런 나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토론하여 깨닫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매일 수업 시작 때 짧은 시간을 활용해 유머, 고사성어, 주상과 암산을 기본으로 배운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인전기 같은 훌륭한 책을 의무적으로 읽도록 하여 독서가 습관이 되도록 하고, 독후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통찰력을 지닌 지혜롭고 현명한 인격을 지닌 사회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독서는 그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고 지혜와 통찰력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사회에 나갔을 때 재능을 겸비한 품위 있고 재미있고 인기 있는 신사나 숙녀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초등학년부터 고등학년까지 주 5일은 학교에서 기숙생활을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집에서 가족과 쉬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르쳐 주입시키는 교육은 가장 낮은 단계의 교육법입니다. 어떤 분의 말처럼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권이 땅에 떨어져 교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보호의 중요성은 알면서 교육자의 인권과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는 중요하게 생각지 못하고 있는지, 대책이 없어 바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지 답답합니다. 가정에 함부로 들어오면 주거 침입으로 처벌받듯이 학교도 학교 관계자들의 허락 없이 함부로 들어오면 학습권 침해로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예전에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라고 했는데 선생님들의 교권을 존중하고 그 정신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교권을 살리는 것은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촉법 소년들의 고의성을 지닌 범죄들이 늘어나는데 그 소년들은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도 법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고의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뉴스는 그 소년들의 보호 감찰만 얘기하고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자녀가 어려서 처벌할 수 없다면 그 어린 자녀를 책임지고 있는 부모를 대신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강한 처벌을 해야 부모가 자녀를 단속할 것이고, 자녀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부모가 직장을 잃고 큰 벌금을 내고 공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큰 이슈들을 토론하고 교훈을 배우는 시간을 만들어 학생들이 지혜롭게 성장하도록 돕는 게 좋을 것입니다. 어린이가 고의성이 없이 놀다가 이웃집 창문을 깨뜨려다 해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보상은 부모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게 상식입니다. 일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흐리멍텅한 법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는 민주주의랍시고 처벌도 없애고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그들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보호해 주려고 함으로써 더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민을 자유롭게 하는 민주주의가 되어야지 범죄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민주주의가 되어서는 국민은 불행하게 됩니다. 국민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도록 하는 방법은 강한 체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당한 강한 체벌은 범죄를 막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움을 줍니다. 체벌이 없는 민주주의는 선량한 국민들이 행복한 민주주의가 아니고 범죄자들이 행복한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예전에 포도청에서 시행했던 곤장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범죄자들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면 기본으로 곤장 30대, 3번 반복하면 사형수에 준하는 법으로 만든다면 범죄가 거의 사라질 것입니다. 특히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짓말을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큰 범죄를 낳는 씨앗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의 거짓말로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런 일을 야기한 자도 살인자의 버금가는 처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 내에서나 가정에서도 체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2번 정도의 경고에도 어긋장을 놓는 학생이 있다면 종아리나 손바닥을 회초리로 때리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들도 부당한 감정이 실린 공정하지 않은 체벌을 한다면 그것도 강한 처벌로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장의 권위를 높여서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심판하고 징계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작지만 왜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된 줄 아십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나라의 국민들이 세상에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훌륭한 교육 방식과 엄한 율법 때문입니다. 그들은 랍비들의 훌륭한 이야기들을 듣고 읽고 토론하면서 성장한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곤장법은 꼭 필요한 것이고 사형도 곤장으로 때려서 죽이도록 법을 만든다면 범죄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란 법으로 어떤 라인을 그어 그 테두리 안에 가두지 말고 폭넓은 자유와 가혹한 벌칙을 적용하면 국민의 행동을 감시하는 복잡한 정치가 되지 않고 단순하고 편한 정치가 될 것입니다. 가혹한 벌칙은 가볍게 걸려 소홀히 하면 죽음으로 몰고 가는 감기를 잠재우는 감기약처럼 사회에 일어나는 범죄의 싹을 자르는 특효약입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은 공평한 분배와 과도한 행동의 제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누가 힘껏 일하겠습니까? 그 제도는 농경사회에서나 어울리지 산업사회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제도입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번창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공산주의는 종교 활동을 막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 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신을 거부함으로써 에디슨에게 임했던 성신의 능력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1%를 얻을 수 없다면 모든 일의 완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1%의 영감은 99%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핵심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1%의 영감은 성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1%의 영감이 99%의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통찰력을 줍니다. 북한도 개방을 하고 남한과 미국과 손을 잡고
교류한다면 10년 안에 세계의 100위 안에 들 수 있는 부국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의 빨리빨리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빨리빨리 문화는 우리나라를 세계의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부국 강병으로 이끄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과 미국과 손잡고 나라를 개방한다면 가장 먼저 그 북한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부동산 투자자들입니다. 그들이 들어가면서 급격하게 식당, 마트와 가게 등 여러 가지가 늘어나면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땅값은 고공행진을 할 것이며 돈다발들이 굴러다닐 것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사회가 부패할까봐 국민을 과도하게 억압하는데 국민은 누르면 누를수록 강한 힘을 지닌 폭포수처럼 화산이 폭발하듯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개방 정책을 쓴다면 노벨 평화상을 받을 것이고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인간이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오랜 전통을 지닌 나라들도 만들 수 없던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를 세상의 의로운 자들, 즉 하나님을 믿는 각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순식간에 만들어진 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 지구가 창조되고 하나님이 자신이 존재함을 증명하시기 위해 그분의 손길로 만들어진 나라고, 미국은 이제 그분이 창조한 이 지구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하신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단어가 수백 개는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만큼 나타난 나라는 아무 곳에도 없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1830년도 이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인해 발생한 미국 서부 개척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권능과 기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미국과 가깝게 지내는 나라들은 같은 축복을 받아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지만 미국을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나라는 고난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의 기록들을 보면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은 항상 하늘의 뜻을 살폈습니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지도자들은 형통할 수 없습니다. 김영란법은 사회의 경기를 둔화시키는 악법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의 소비가 많아야 경제가 살아날 텐데 청탁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돈을 쓰지 못하면 경제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범법을 저지른 자만 엄하게 처벌하면 범죄 자체가 사라질 텐데 그 몇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돈을 쓰지 못하게 하고 선하게 쓰는 돈을 범죄 행위로 얽어맨다는 것은 경제를 둔화시키는 악법입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무엇이든 선택할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가 선을 선택하면 상을 주고 악을 선택하면 거기에 걸맞는 벌을 주면 간단하고 단순하게 일이 처리되는데 미리 어떤 가이드라인을 쳐놓고 행동을 억압하는 것은 복잡하고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제 또한 경제가 흘러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악법입니다. 왜냐하면 우수 기업이 있고 어려운 기업이 있고 젊고 능력 있고 능동적인 일꾼이 있고 나이 들고 능력이 떨어지는 일꾼이 있는데 똑같은 시급을 적용하면 능력 있는 일꾼은 무능력한 일꾼을 싫어할 것이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의욕이 상실될 것이며 능력이 떨어지는 일꾼은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를 하더라도 능력에 따라 보수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일할 곳이 생기고 능동적인 일꾼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조와 데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회나 직장이나 국가에 불만이 있다면 법정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면 될 것을 길거리에 모여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변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TV에서 음란물 영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10명이 검거되면 8명은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2명은 가벼운 벌금으로 처리된다고 하니까 사회자가 외국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질문하니 미국에서는 1조 3천억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자신의 재산이 감당이 된다면 다 국가에 바쳐야 되고, 재산이 부족하다면 어느 정도 형을 치르고 나서 일하면서 평생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소소한 일들은 신고 보상제를 도입해 폰으로 신고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면 벌금의 몇 프로를 보상해주면 경찰력의 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폭을 경찰에 가입시켜 행동대원에 임무를 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 조폭 생활을 하는 자들은 사형에 처한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 죄수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좋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없애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곳에 사용한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곳에서 실질적인 기술을 배우고 그들이 사회에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전문가를 개별적으로 배치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확실한 도움을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관도 만든다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은 선을 행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칭찬받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악해지는 이유는 인격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잘못된 가정교육으로 인내심을 기르지 못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습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올바른 가치관과 습성을 기르도록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하고,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은 따로 부모를 위한 교육 과정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형무소에 있는 동안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좋은 교육을 받도록 능력 있는 전문가들도 배치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예상치 못한 범죄가 일어나면 법조항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는 뉴스를 들은 경우도 있었는데, 범죄 사실이 뻔한데 처벌을 못하다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법조항이 없으면 판사 소견에 맡겨서 판결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의 얘기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재산이 50억 정도 되는데 국가에서 나오는 기초생활 자금을 받으려고 그 재산을 자신은 자식이 없어 조카에게 물려주었다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행위는 국가를 갉아먹는 존벌레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잘 조사해서 그 물려준 재산을 압류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제보한 사람에게는 그 액수의 몇 프로를 보상한다면 그런 범죄들은 사라지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노인이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게 치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국가적 차원에서 70세 이상의 노인을 돌보는 실버센터를 운영했으면 합니다. 저의 친구 중에는 2분의 모친이 치매로 인해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한 친구는 아내가 있어 힘들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는데, 한 친구는 혼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서 일을 하다가 어디선가 전화가 오면 그것으로 달려가곤 한답니다. 그 친구를 바라보며 너는 효자라서 복 받겠다 라고 위로를 했지만, 그 칭찬으로 기분은 잠시 좋아질지 모르지만 그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 일은 김병희의 효자 없다는 옛말이 생각나게 해서 저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저는 국가에서 실버타운을 만들어 건강한 노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노인을 돌보도록 제도를 만든다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들어오는 노인은 건강할 때만 받아들여서 몇 년을 봉사한 후에 건강이 나빠지면 다른 건강한 노인들로부터 봉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도록 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살아오면서 모은 재산은 자발적으로 그 센터에 기부를 하는 제도도 만든다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주지 말고 믿을 수 있는 기관에 기부를 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어려운 모든 국민이 살아가는 데 윤활유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 학문 탐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과 늙고 병든 노인을 돌보는 곳에 쓴다면 이 나라는 하늘로부터 축복받아 세계에 뛰어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기부한 분의 후손도 그 기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종교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이 지구의 율법을 공의로운 나라와 선한 자를 축복하도록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 나라를 세상 모든 백성들이 부러워하는 낙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작지만 국민은 세계에 뛰어난 민족임을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 진출해 걸출한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정치만 바뀌면 세계의 1등 국가가 되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모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